안녕하세요. 저는 PTC 코리아의 김동근입니다. 오늘은 저희 엔캐드 솔루션 중에 설계 최적화 솔루션인 BMX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요. 사실 설계 환경에서 많은 설계 변수를 통해서 설계 최적화해야 될 일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설계자들은 사실 시행착오와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설계의 최적값을 찾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BMX 솔루션은 설계 모델의 변수나 거동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의 변수를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오늘 BMX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시켜 드릴 PTC 코리아의 김용환 차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에 설계자형 해석 솔루션에 대한 방송 이후에 이번에는 이제 그 중에 최적화 솔루션인 BMX에 대해서 소개를 맡은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PTC에서 MCAD 테크세일즈를 맡고 있고요. 아무쪼록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시고 그 방송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나는 내 모델을 가지고 이런 최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궁금증이나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설계자가 생각하는 설계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 네. 대부분 어떤 그 해석적인 상황, CA적인 해석상을 통해서 강도를 만족할 수 있는 설계 변수를 찾는 거로 생각하고 계신데, 네. BMX는 그거와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남들이 이제 다른 타 솔루션에 비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이제 최적화라는 범위는 제가 이제 발표하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PTC 솔루션의 해석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석 영역, 뭐 구조나 열해석, 진동, 뭐 이런 해석 쪽에 대한 최적화 부분인데 그뿐만 아니라 설계를 하시다 보면 아실 겁니다. 이제 설계 요구 사항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게 중심의 최적화라든지 부피의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률을 따라가는 단면적의 어떤 분포도에 대한 설계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설계자들이 최적화할 필요가 굉장히 그런 최적화를 말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저 방송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준비한 내용은요. 일단 왜 설계 최적화 솔루션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 PTC에서 제공하는 최적화 솔루션에 대한 소개와 함께 BMX를 활용한 다양한 설계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데모로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설계 최적화 솔루션이 왜 필요할까요? 제가 좀 재밌게 한번 이렇게 꾸며봤는데요. 요즘 뭐 네이버 포스트라든지 많이 유용한 아이콘을 좀 넣는데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매일 야근을 한다. 왜 야근할까요? 그리고 설계 변경은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건 또 왜 변경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설계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죠. 이제 개발 기간이라는 게 이제 뭐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데 이 컨셉으로 일단은 프로토를 제작을 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제품 설계 최적화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 여러분 지금 바쁘신 업무 와중에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데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고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또 하나는 다양한 설계 검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의 치수만 변경해도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또 다른 영향을 받는 치수들을 어떻게 변경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쏟아붓고 있고 또 다른 예로는 또 이제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계산에 의한 설계 같은 경우는 외부 수식이라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동해서 설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또 많이들 강조하죠. 원가 절감해야 되는데 강도는 만족해야 되고 해석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서 무게는 또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해보고 필요성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도 설계를 오래 하면서 사실은 설계의 어떤 값을 갖고 엑셀에 넣어서 다시 계산하고 그 계산 결과를 만족하지 못하면 또 설계 변경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단면의 이너시아라든지 아니면 무게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외부랑 인터페이스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인터페이스가 된다는 겁니까? 네, 좋은 질문인데 이게 나중에 제가 데모를 통해서 상세하게 좀 보여드릴 거지만 일단 이 기존에 그냥 드는 생각으로는 수작업 같은 경우는 일일이 그런 값을 설계 데이터를 값을 엑셀에다 입력을 한다든지 다 입력을 해서 결과값 도출을 해서 그 값을 가지고 다시 모델에다가 타이핑을 쳐서 입력하는 이런 방식인데 크리오에서는 이제 BMX를 사용하시게 되면 엑셀에 해당하는 그 설계에 해당하는 치수와 엑셀에 해당하는 그 값을 이제 선택만 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모델의 어떤 치수가 변경이 되게 되면 엑셀하고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결과값이 바로 모델에 반영하게끔 되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터레이션이 돌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사실 엑셀을 저도 많이 써봤지만 엑셀이라는 게 셀의 조합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수식이 잘못될 수도 있고 네. 어떤 미스타이핑이라는 게 발생될 수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 엑셀 말고 혹시 다른 솔루션도 갖고 있나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엑셀하고 연동하는 부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솔루션 중에 메스캐드라고 엔지니어링 공학 전용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메스캐드 같은 경우는 엑셀에서의 어떤 그런 복잡한 수식이 아니라 이제 수학적 기호 그대로 자연 수학 기호 그대로를 그 문서에다가 표현을 해서 내가 이제 해당되는 값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눈에 보시면서 결과값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데모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네,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BMX란 이제 어떤 솔루션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 PTC에서 갖고 있는 해석 관련된 제품은요, 방금 소개해드린 메스캐드라는 엔지니어링 문서를 지원하는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공차 분석, 그리고 구조 열 진동 해석, 그리고 동력학 해석인 MDO라는 또 별도의 동력학 해석 솔루션, 그리고 기구학 분석, 애니메이션, 그리고 휴먼 분석까지 이렇게 가능한 이런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운데 보시면 이제 설계 최적화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BMX라는 이 모듈을 통해서 각각의 이 분석, 그리고 설계 모델에 대한 거를 이 BMX를 통해서 최적화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BMX가 뭔지 요약을 잠깐 해보면 일단 설계마다의 그 설계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화 문제, 그걸 해결해주는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요약하면 일반적인 거동 분석, 그리고 스마트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모델에 대한 최적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민감도 및 최적화 설계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간단하게 밑에 이제 적용위에 보시면 길이가 다른 3개 3D 파이프의 길이를 뭐 같게끔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무게 중심을 이제 일치시키면서 무게는 최소화 시키는 어떤 그런 최적화 설계, 뭐 이렇게 예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엑셀에 대한 어떤 수작업에 의한 뭐 계산에 의한 모델 변경과 이제 BMX를 사용했을 때 차이점을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수작업 계산을 할 경우에는 한쪽 치수만 변경을 하면은 좀 단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모델에 존재하는 거는 2D, 3D적인 어떤 설계 치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BMX를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색해서 어떤 설계 변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서 어떤 그런 목표에 충족하는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BMX의 주요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유형은 측정, 그리고 모델, 형상, 사용자 정의 분석, 외부 분석 연동, 디자인 스터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좀 상세한 내용은 제가 데모를 통해서 어떤 거를 이용을 해서 이게 분석을 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외부 분석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크리오 시뮬레이시나 그리고 MDO, MDX, 메스캐드, 엑셀, 툴킷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설명으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발표 자료 보시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나중에 참고 자료로 보시라고 제가 좀 포함을 시켜놨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BMX를 활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지 좀 사례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이해를 돕기 위한 예고요. 뭐 잠깐 여기 보면 경첩 메커니즘 최적화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MDX 기능 중에 어떤 특정 포인트가 어떻게
움직일 때 그려지는 어떤 커브 곡선도 생성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MDO를 사용하시게 되면 어떤 움직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간섭이라든지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준비한 네 가지의 데모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비헤비어 모델링, 그러니까 BMX를 모델링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크랭크 샤프트의 설계 최적화, 그리고 엑셀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그리고 방열판 설계를 하는데 해석하고 설계하고 동시에 최적화해서 어떻게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변속기에 대한 이제 기구학적인 그리고 매스캐드랑 연계해서 어떤 기어의 치형을 변경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최적화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헤이브 모델링 프로세스의 이해인데요. 일단 뭐 굉장히 제가 쉬운 예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무게중심의 최적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BMX를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이제 쓰였던 여기서는 측정, 질량의 특성, 또 무게중심을 분석 피처로 저장을 해서요. 그리고 어떤 치수가 무게중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해서 실현을 어떻게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인데요.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자전거 모델인데요. 일단 제가 이 부분은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쉽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전체 모델이 갖고 있는 중량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분석 피처를 피처로 형태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제 오른쪽 위쪽 탭에 보시면 피처라고 이제 탭이 있습니다. 피처 탭으로 가보시게 되면 이게 내가 여기서 매개 변수로 가져갈 값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모델의 질량이라든지 질량 중심의 점을 피처 형태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모델의, 그러니까 이 자전거 모델의 무게중심점을 피처로 저장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크리오의 장점인 모델 트리얼에다가 해당되는 매개 변수 값을 제가 표시를 한 거고요. 이제 잘 사용하신 분은 저걸 기능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저 이제 현재 중량이라든지 정보를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이번에 할 거는 중간에다가 이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길이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관계식을 한번 사용해서 그 해당되는 치수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옵셋 값에다가 제가 D2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죠. 해당되는 이 거리 값을 이렇게 관계식을 이용해서 관계식으로 바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항상 그 중간 지점의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중심에 되는 데이터하고 무게 중심점과의 거리를 이제 분석 피처로 생성을 해서 최적화를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자전거의 바퀴와 바퀴 사이의 중심면을 네. 무게중심점을 그 중심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심점과의 거리를 이렇게 측정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분석 피처로 제가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민감도 분석이 뭔지 잘 헷갈리실 수 있는데, 민감도 분석은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값에 어떤 치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분석을 합니다. 최적화 분석을 하려고 하면 이 치수의 범위라는 걸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좀 더 범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민감도 분석을 먼저 수행을 하죠. 그래서 해당되는 디스턴스에 대해서 저 치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 그래프에 디스턴스가 최소화하게 되는 이 치수의 범위는 75에서 한 85 사이 정도가 좀 적합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먼저 쉽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치수만 갖고는 0으로 만들 수는 없네요. 그렇죠. 이 치수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이제 범위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거고요. 때로는 이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치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위해서 먼저 이렇게 민감도 분석을 하고, 이제 이게 최적화 실현 가능성에서 이제 이 디스턴스가 0이 되는 값을 제가 찾으려고 하는데, 이때 설계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설계 변수에서 제가 아까 지정했던 이 중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수의 값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소와 최대일 때의 값을 제가 이제 설계 요구 사양에 맞게끔 이렇게 입력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면 그 범위에 있는 값을 가지고 계속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하면서 목표에 가장 만족하는 그 값으로 설계 변수 값을 찾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최적화 이제 수렴이 됐다라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돼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모델이 업데이트가 돼서 그 최적화된 치수로 변경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뷰를 달리해서 이제 중심점에 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디스턴트에 대한 매개변수를 보게 되면 거의 0에 근접하게끔 이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민감도 분석, 최적화하기 전에 민감도 분석을 했는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이터레이션 수를 좀 지금 현재 모델은 되게 단순하지만 사실은 복잡한 모델에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갖고 최적화를 할 때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민감도를 함으로써 그 범위 레인지를 먼저 알고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요, 크랭크샤프트 설계 최적화인데요. 제가 여기는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만 8분 정도 되는데, 제가 먼저 이거를 보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이 크랭크샤프트의 무게중심에 대한 분석을 할 거고요. 최적화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크랭크샤프트의 스티프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제, 로드에 대한 단면적에 대한, 그 계산을, 엑셀하고 연동해서 계산을, 스티프니스를 분석 피처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가지인데, 오일 갭에 대한 사용자 정의 분석을 하려고 해요. 이제 여기 보면 크랭크샤프트에 오일 홀이 있는데요. 이 홀이 이제 해당되는 어떤 면에 대해서 일정 두께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설계 요구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를 모델링을 했을 때 그 일정 두께가 유지되고 있는지 이럴 때 이런 사용자 정의 분석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구한 어떤 무게중심에 대한 무게중심 최적화, 그리고 다목표 설계 검토라고 해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주요하게 선택한 치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분포도에 따라서 해당되는 스티프니스와 중량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치수를 목표값을 어떤 목표를 최소화하겠다라고 선정해서 최적화 값을 도출하는 그런 데모인데요.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좀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해당되는 모델에 대한 제가 분석해서 질량 특성을 통해서 무게중심점을 일단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처로 해서 해당되는 피처에서 내가 원하는 질량 중심의 점을 피처로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해당되는 피처에 대한 거리를 값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중심 포인트가 그 축과 그 무게 중심과의 거리를 이제 분석 피처로 저장을 해서요. 저도 크랭크샤프트 설계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요. 네. 사실 크랭크샤프트는 굉장히 고속으로 회전하는 네. 제품이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그리고 굉장히 폭발 압력을 견뎌야 되는, 강도를 견뎌야 되는 제품이고,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사실은 무게 중심이 축 중심에 일치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진동이 발생되는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무게 중심이 축과 일치하도록 하는 그런 해석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넘어갔는데, 일단 저게 지금은 이제 분석 피처를 형태를 제가 만들어 놔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모델하고 변경하면서 지금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은 이제 엑셀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해당되는 이 크랭크샤프트의 스티프니스를 어떻게 계속 측정할 수 있는지를 엑셀하고 연동해서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엑셀에서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디플렉션, 그거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횡단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필요한 단면적에 대한 횡단면을 분석 피처를 이용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제가 E1이라고 쓰는 거는 이제 나중에 좀 쉽게 엑셀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엑셀에 쓰이는 단면적, 그리고 그 단면적에 대한 모멘트를 제가 이렇게 단면 이너셜 모멘트네요. 네, 단면 이너셜 모멘트를 좀 생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분석에 보면 엑셀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저걸 누르시게 되고 파일 로드를 하시면 엑셀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내가 어떤 설계에 있는 매개 변수를 엑셀에 어떤 값으로 입력을 할 건지 그 해당되는 셀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고요. 엑셀과 변수를 연동시키는 과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치수에 해당하는 모델 트리에 있는 치수에 해당하는 치수를 선택해서 바로 엑셀하고 해당 값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치수에 해당 값을 이제 바로 모델에서 그냥 선택해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일일이 뭐 이렇게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서 계산된 값이 다시 모델에다가 돌아오는 값을 선택을 해주시고 계산하게 되면요, 보신 것처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걸 이제 분석 피처로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분석 피처를 저장한 이 값을 가지고 나중에 최적화 수행을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오일 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이에 오일 홀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설계 요구 조건은 이 오일 홀은 이제 기준 면, 어느 면으로부터의 두께가 일정하게 유지가 두께 이상이 돼야지만 어떤 요구 사양을 만족하게 되는데요. 예, 그건 설계적으로 보면요. 그렇죠. 네. 결국은 오일이 그 두께보다 밖으로 가면 오일이 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어느 일정 두께보다 더 작으면 강도의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결정한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짝간격이라는 이제 분석 요 툴을 통해서 이 간격을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요거를 많이 활용들을 많이 하시면 이제 두께 어떤 서피스 어떤 두께를 가진 형상의 두께를 요 짝간격 이 분석 피처를 이용해서 두께 측정도 가능하시죠. 일단은 여기 클리어런스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제가 이제 사용자 정의 피처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자 정의 분석에서 아까 만들어 놓던 그 그룹을 선택하시게 되고 계산을 누르시게 되면 보는 것처럼 어떤 두께 거리 값에 의한 분포도로 나타나고, 여기서는 제가 이제 중간값이 0.2보다 크면 이 색깔, 이제 색깔을 좀 단순화시켜서 제가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델이 두께값 0.2, 그 갭이 0.2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당되는 두께를 측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는 아까 이제 측정했던 설계 이 형상에 대한 무게 중심하고 축과의 그 거리 갭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구속 조건을 그 해당되는 갭의 거리를 0.05 정도로 두고 그보다 이하인 값으로 제가 찾으려고 하고요. 해당되는 치수인 값을 모델 트리에서 바로 선택을 하셔서 몇 개의 설계 인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설계 인자는 이제 이 무게의 중심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설계 요구 조건의 설계 변수인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범위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기본 설정해 보면 또 실행해 보면 수렴 조건이라는 거 있습니다. 몇 % 이내일 때 수렴한다 라고 해서 설계 구속 조건에 이제 부합하게끔 하고 계산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모델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해당되는 설계 변수 값을 변형을 하면서 모델 최적화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 수행을 하신 거는 이렇게 분석 피처로 또 저장을 하셔서 나중에 또 다른 어떤 분석을 하고자 하실 때 바로 수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목표 설계 검토라는 걸 할 건데요. 이걸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까에 해당하는 그 중심의 무게 중심에 대한 최적화는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이 아까의 단면적 그 디플렉션하고 그 단면적이 미치는 스티프니스에 해당하는 값을 무게 중량 대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안에서의 최적화된 설계 모델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보시면 제가 이제 설계 변수로 여러 가지 이제 인자에 대한 설계 변수를 선택을 했고요. 마스터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 전체 범위 내에서의 모든 모델링을 이제 변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제가 설계 목표를 중량하고 아까 분석 피처로 만들었던 스티프니스 어널리시스입니다. 근데 이 스티프니스 어널리시스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엑셀하고 연동하게 분석 피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의 이 설계 목표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도출을 하는데 엑셀하고 바로 자동으로 연계돼서 분석된 결과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예, 지금 요 내용 잠깐 이제 더 진행하시기 전에 네, 잠깐만 멈출까요? 예,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최적화라는 거는 아까 여태까지 설명하신 거에는 무게 중심을 어떤
축에 맞춰라 이런 어떤 단일화된 목표, 여러 가지 변수는 물론 여러 가지 변수를 선택했지만, 근데 지금 하시는 거는 보니까 뭐 무게 중심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목표, 뭐 중량은 최소화하면서 어떤 강도를 유지하게 한다든지 이런 네. 여러 가지 목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는 이제 최적화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델을 일단 불러갖고 와서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목표 설계 검토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설계 검토 항목을 로드하게 되면 이제 지금 해당되는 이 아까 그 마스터 테이블에서 정의한 대로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래프 검토로 해서 아까 제가 X축에서 구하고자 하는 목표값, 중량과 그리고 스티프니스 값을 선택해 주게 되면 이런 분포 유형으로다가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중량에 따른 스티프니스의 분포도 이렇게 이제 아까의 그 변경할 치수들 세 가지를 이제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지금 범위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범위를 좀 더 높여서 제가 이제 테이블을 좀 더 범위를 넓히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런 경향을 띠게끔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여기 안에서 이 테이블 안에서 몇 개의 설계 인자 값을 좀 범위를 좀 수정을 해서 설계 요구 사항에 맞는 뭐 이제 질량 값은 3.5에서 3.75로 두고 그리고 스티프니스는 이제 해당되는 이 값의 범위에 맞는 결과값을 나는 찾겠다라고 해서 구속 조건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속 조건에 맞는 결과값만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한 53개 정도의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이런 분포들을 띄게 됩니다. 이 중에서는 제 여기서 요구 조건은 중량은 이제 최소화하면서 이제 스티프니스 값은 원하는 목표 값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값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값에 대해서 이제 베스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최소화 옵션을 이제 선택해 주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의 결과값을 이제 얻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다목적 설계 검토라는 게 이제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어떤 설계 목표 값에 대해서 검토를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어느 값을 어느 범위로 두고 목표 값을 어떤 걸 최소화를 시킬 건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된 모델을 검토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검토화된 모델은 이제 최고의 디자인, 이 최적화된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모델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설계 검토에 대한 그 모델을 이렇게 다양한 컨셉별로다가 생성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다소 좀 어려웠나요? 지금 뭐 네. 실제로 어떤 거를 수행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고, 실제로 이런 수행하기 위한 그 메뉴의 사용법들은 따로 좀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네. 이어서 이제 방열판 설계하고 해석하고 동시 최적화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 다른 솔루션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설계와 해석하고를 이제 연계해서 이제 최적화하는 방법인데요. 좀 동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열판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해석을 수행을 했던 거는 일단 모달 해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모델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쉽게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사전에 제가 분석 수행을 한 건 아니고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요구 조건은 이 해당되는 표면적과 그리고 도달하고 하는 표면적과 그리고 표면적을 너무 높이게 되면은 일단 모달 분석에 대한 해석값이 너무 크게 나오거나 이렇게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분석 피처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제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값, 일단 서페이스 에어리어는 121 정도로 나는 서페이스 에어리어를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또 하나는 모달 분석에 해당하는 값은 2500 헤르츠로 이제 분석을 하고자 할 때 기존에 이제 모델에서 변경할 수 있는 설계 변수 값을 범위를 이제 선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 수행을 하시게 되면요, 자동으로
서페이스 에어리어하고 모델 분석에 대한 해석 피처 이 두 가지의 그 목표 값을 충족시키는 해석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까지 같이 수행을 하면서 모델을 변경하고 해석 수행하고 모델 변경하고 해석 수행 이거를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모델이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면서 해석 분석을 수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서피스 에어리어 값 그리고 모델 분석에 해당하는 헤르츠 값을 구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석하고도 이제 전에 한번 제가 설계자형 해석이라고 해서 설계자도 굉장히 쉽게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모델하고 바로 해석하고 연계해서 어떤 구조 해석 같은 경우는 특정 부분에 대한 응력 집중 값을 몇 이하로 두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R 값을 변경시킨다든지 두께 어떤 리브 값을 변경하면서 해석 수행을 자동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 설계 분석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일단 변속기의 어떤 메커니즘, 이제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움직임에 있는 동적 간섭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스캐드랑 연계를 해서 어떻게 이제 기어의 치형을 이제 변경을 한다든지 매스캐드와 연동되는 부분 그리고 기어 치형을 이제 변경을 했을 때 해석 결과가 이제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동적 분석은요, 이제 좀 쉬운 부분이라서 좀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미리 그 현재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고요. 위치에 대한 정의를 해놨고, 전 여기서 동적 분석을 동적인 간섭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요. 모션 분석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어떤 피처를 내가 간섭으로 이제 할 건지, 그리고 동적인 인벨로먼트를 생성을 할 건지 이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동적으로 움직임을 분석을 하면서 해당되는 그 중간중간에 어떤 간섭이 있으면 뭐 충돌, 뭐 소리로 알려준다든지 뭐 색상으로 알려준다든지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였지만 간섭이 이제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해당되는 피처를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아까 했던 동적 분석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 간섭이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벨롭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설계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뭐 정형적인 어떤 그 왕복이나 회전 이런 것들이야 인벨롭을 볼 필요 없지만 왕복과 회전이 겹친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은 주변 부품과 간섭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설계의 변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인벨롭은 보니까 정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정밀도를 계속 올릴 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품질이라고 해서 포락성 품질을 쪽에서 높여서 좀 더 고품질의 어떤 값을 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피처 형태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일반 우리 이제 뭐 익스트루드라든지 이런 피처 형태로 형상을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을 이제 회피하는 설계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매스캐드와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분석을 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인풋 샤프트에 대한 속도를 이제 기존에 있던 값에 대해서 속도에 대한 값을 제가 입력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속도 값을 가지고 아웃풋에 해당하는 샤프트에 대한 아웃풋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매스캐드랑 연계를 해서 기어에 대한 형태라든지 피치 뭐 이런 걸 수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피처에는 이제 메저라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돼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항목을 이제 선택만 해주시게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결과값을 계산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게 이제 BMX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인풋 샤프트에 해당하는 속도에 따른 결과, 이쪽 샤프트에 해당하는 결과적인 속도 비교가 어떻게 나는지 기어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거를 비교를 바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실은 이런 속도 변화는 물론 인풋 축의 속도 변화도 중요하지만 기어의 몇 단이냐 그리고 치형의 모듈 값들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데 네. 지금 요것들을 어떤 그 메커니즘적으로 구현을 다 한 거네요, 모델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설명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스캐드랑 연동을 해서 이제 기어에 대한 형태, 타입이라든지 피치, 뭐 특성 값들을 이제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제가 잠깐 넘어갔는데 제가 약간 뒤로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여기 분석 피처로 매스캐드랑 연동된 분석 피처를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프라임이라고 해서 매스캐드의 제품명이고요. 이제 프라임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이게 보시게 되면 매스캐드에 해당하는 그 값을 불러 갖고 와서 파라미터에서 파라미터를 이제 매스캐드로 보내고 매스캐드에서 계산된 값을 다시 파라미터로 가져오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미 가져온 거를 좀 로드를 했고요. 매스캐드를 보시면 어떤 거냐면 기어에 대한 계산 수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라든지 계산 수식을 이렇게 쉽게 입력을 해서 요 해당되는 값은 이제 크리오에서 입력되어지는 값이고요. 이제 헬리컬 기어인지 스퍼 기어인지 뭐 그런 해당되는 입력 값을 인풋을 하게 되면 이 계산식에 의해서 해당되는 결과 값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어의 사이즈라든지 이빨의 개수라든지 이런 해당되는 값들이 다시 프로이로 연결이 되게 해서 모델을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네. 이렇게 결과값을 가져온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매스캐드랑 자동으로 연계가 돼서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기어 형태가 스퍼 기어이실 거예요. 스퍼 기어인데 제가 기어 파라미터 테이블을 열어서 해당되는 타입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트랙 타입을 제가 3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기어 타입을 이제 헬리컬 기어 타입으로 이미 정의되어 있던 헬리컬 타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를 해보시게 되면 지금 스퍼 기어에서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헬리컬로 바뀌고 제 타입 1에 대한 헬리컬 기어로 변경이 됐고 해당되는 값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모델까지 업데이트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변경된 어떤 이 피치, 이 값을 가지고 다시 구동 분석을 다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구동 분석을 하시면서 아까 예전에 했던 기어 타입 스퍼 기어와 헬리컬 기어 있을 때 인풋 대비 아웃풋 샤프트의 어떤 속도 비교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해당되는 아까 변경했던 다이아메터 값을 다시 입력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시게 되면 제가 좀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풋 대비 아웃풋에 샤프트되는 속도 비교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 결과하고 두 번째 결과를 제가 비교해봤습니다. 인풋에 대한 속도 대비 이제 첫 번째 스퍼 기어일 때랑 이제 헬리컬 기어일 때의 속도비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신 거죠. 예, 지금 BMX는 보니까 저희 PTC 솔루션 시뮬레이터나 또 다이나믹 해석하는 MDO 그리고 각종 매저들 이렇게 프로이랑 다 인터페이스 돼서 최적화하는 솔루션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엑셀을 대비해서 매스캐드를 보니까 수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직관적인 수식으로 모든 걸 표현해서 사실은 어떤 리포트 이제 회사의 표준이나 리포트 형태로 그렇죠. 만들어서 관리해서 그걸 CAD와 연동해서 설계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교육 같은 것도 해석 관련된 교육 이런 걸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계자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의 회사는 자기 그 설계에 대한 표준화라든지 어떤 디자인 체크시트라든지 그런 문서 형태로다가 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도 이제 매스캐드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문서 워드처럼 생겼거든요. 이제 어떤 그런 계산식에 대한 거를 만들어 놔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시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지금 시간이 제가 여기까지인데
제가 중간에 하나 데모를 하나 안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요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 2분 정도 되는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크랭크샤프트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크랭크샤프트의 무게중심, 질량에 의한 무게중심 값은 최적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걸 보면. 하지만 이제 이런 샤프트 같은 경우는 움직임에 의한 모멘트, 이제 축에 대한 모멘트 포스가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럼 모멘트에 대한 그 값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메커니즘에서 이제 분석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측정 결과에서 이제 보시면 레디얼 포스, 이제 축 방향의 포스와 모멘트 값을 이제 구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모멘트의 값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제 모멘트 값이 발생했다는 거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굉장한 어떤 진동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멘트 값을 최소화하는 최적화 설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에서 분석 유형에 보면 여기 동작 분석이 있습니다. 동작 분석을 선택을 했고요. 동작 분석을 선택을 해서 모션 분석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했고요. 이제 제가 이제 매개 변수로는 이제 모멘트에 대한 거와 힘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이제 동작 분석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해당되는 동작이 어떻게 이제 회전을 할 때 힘과 모멘텀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래프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느 지점에서 가장 많이 미친다든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한 걸 가지고 제가 이제 결과 매개 변수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최적화할 건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맥시멈에 해당하는 모멘트를 이제 결과 매개 변수로 가져온다고 선택을 하시면 이 매개 변수를 이제 분석 피처로 만들어서 설계 최적화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이제 최적화해서 최소화로 하겠다. 일단 맥시멈 레디얼 모멘텀을 최소화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설계 구속 조건을 입력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제로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해당을 미치는 어떤 설계 치수를 변수를 이제 입력을 하시고요. 그 범위를 이렇게 선정을 해 주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모멘트가 최소화되는 점을 이제 찾을 수가 있으신 겁니다. 보시면 이제 치수가 다 변경이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진짜 이제 제대로 변경이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메커니즘을 들어가서 아까 분석을 수행했던 것을 다시 측정값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제로로 돼 있죠. 거의 이제 0에 가까운 값으로 모멘트가 변경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 네. 몇 가지 이제 질문사항들이 좀 있고요. 이제 네. 제가 생각하기에 BMX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고 그리고 설계자한테 사실 유용한 도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실제의 이제 설계자의 모델을 보면은 결국은 이 변수가 자기가 원하는 설계의 바운더리 내에서 모델링이 결국은 재생성이 돼야 되는 조건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설계자는 자기가 설계하는 어떤 디멘전들을 모델링을 할 때 그 디멘전이 어떤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을 때 사실은 그거를 고려해서 하긴 하는데 설계 막판에 되면 사실은 많이 모델이 이제 무거워지고 재생성이 안 되는데 그럼 설계 모델이 이제 결국은 재생성이 된다는 조건 하에 무거운 경우에 이 BMX로 할 때 속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제가 아까 제 동영상에서 엑셀 연계라든지 매스케트 연계해서 그리고 다목적 설계 검토 이걸 보여드렸는데 거의 제가 보여드린 속도로 결과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피처에 대한 값을 너무 좋게만 얘기하시는 것 근데 같은데. 근데 해석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제 해석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해석에서의 이제 분석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모달 분석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데모를 픽을 하면서 보여드리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설계 치수를 변경하면서 분석 수행을 계속하고 해당되는 결과값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리죠. 보통 이제 그런 거는 설계자분들이 이제 업무가 끝날 때라든지 퇴근하기 전에 그렇게 한번 걸어놓고 다음날 와서 이제 확인하고 뭐 이런 형태로 분석을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잘 적용하는데 어떤 스킬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민감도 분석 같은 경우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갖고 최적화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미리 이제 각각의 디멘전에 대해서 민감도 분석을 한 다음에 가장 목표치에 이제 재생성을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갖고 최적화하면은 솔빙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예, 사실 제가 이제 자동차의 파워트레인을 이제 설계하는 회사에 이제 프로젝트를 오래 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 템플릿 이제 그러니까 설계 지식 기반의 어떤 설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사실 BMX가 굉장히 많은 네. 곳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매니폴드 같은 경우는 궤적에 따라서 어떤 단면적의 변화, 아까 오일홀 같은 그런 네. 것들, 그리고 뭐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엔진 밸런스를 최적화하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돼 있고 실제로 설계자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걸로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질문들이 몇 가지 좀 있는데요. 네. 이 끝하니까 끝난 것 같잖아요. 아, 네. 제가 이거 잠깐 예. 재밌으려고 좀 예. 설계 최적화 요즘 대세죠. 딱 예. BMX면 끝난다.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예. 질의응답 좀 받겠습니다. 이제 기술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숙련도에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용자 숙련도에 따라서 이걸 BMX를 적용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본 것 같은데요. 아, 네. 제 생각에 이제 그 기능은 이제 습득해서 배우면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설계적인 그 퀄리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BMX의 메뉴를 익히는 과정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자기가 어떻게 설계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BMX 지금 기존에 뭐 모듈 갖고 계신 고객분도 계시고 또 이제 사용을 해보고 싶은 고객분도 계실 텐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설계할 때는 제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BMX 갖고 있는 분석 피처라든지 설계 유형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내 모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보통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설계 요구 사양이라든지 디자인 체크시트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범위 내에서 얘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범위라는 게 주어질 거고요. 그리고 목표값이 있잖아요. 뭐 이제 강성이라든지 뭐 무게중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목표값을 설정하시고 이제 응용해서 이제 모델링 하실 수가 있거든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한번 뭘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해보시고 어떻게 선택해서 난 어떻게 최적화를 할 것인가를 이제 목표를 설정하시면 금방 이제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걸 이제 공유를 많이 해야죠. 설계자들끼리 스터디도 하고 또 표준화된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서로 이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좀 좋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외부 데이터, 즉 뭐 스텝이나 IGS 등의 파일을 불렀을 때도 사용이 가능한지 질문하셨는데, 예, 저희가 사실은 한 몇 달 됐는데요. FMX에 대해서 이기종 캐드를 협업하는 FMX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요 부분은 FMX를 뭐 사실은 지금 프로이를 만든 데이터 정도만큼 그렇게 원활하진 않지만 FMX를 좀 이용하면은 네. 가능한 부분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이제 저희도 예전에는 이제 뭐 다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스텝 IGS면 그냥 치수도 없고 파라미터도 없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로 모델 형상을 변경할 수 있는 솔루션 FMX를 활용하시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한 형상을 FMX로 정의를 해놓고 거기다 FMX로 정의를 하시면 치수 제어가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적화를 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FMX는 이런 그 중립 포맷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카티아든 유지든 뭐 네. 솔리드웍스든 다 불러서 형상 기반의 어떤 모델링 기법이기 때문에 네. 이제 다 가능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뭐 조금 그 질문이 3D 템플릿 모델링을 상업적으로 만든 모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BMX를 적용하기 위해서 3D 모델링의 설계 변수를 사전에 정의하고 튜닝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BMX를 사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대략적으로 무엇이 있는가요? 아까 잠깐 제가 설명드렸지만 템플릿에 응용하면 되게 좋죠. 그렇지만 BMX는 프로이와 BMX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솔루션으로 일반 모델링도 다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리 정해야 되는 거는 설계하면서 변수를 BMX와 연동시키도록 이제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사용하기 위한 준비 사항은 제가 일단 아는 거는 자기가 변경하고자 하는 범위 내의 모델링이 재생성이 되는 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또 특별한 게 있나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 BMX가 있으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방금 말씀하신 치수에 대한 변경 범위, 그거에 대한 정의랑, 또 하나는 유용하게 쓰시는 것 중에 사용자 정의 분석 피처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마 사용자 정의 모델링은 아실 거예요. 근데 사용자 정의 분석 피처라고 해서 어떤, 아까 지금 잠깐 보여드린 두께 체크를 예를 들면, 두께 체크를 하려고 하면 항상 서피스에 해당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그 포인트에서 수직 방향의 어떤 뭐 축을 만들고, 그 축에서 또 다른 서피스에 해당하는 거리 값이라든지 이렇게 분석 피처를 만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사용자 정의 분석을 쭉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전 작업은 내가 어떤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질문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BMX를 적용하기 위해 특별히 사실은 할 내용은 없고, 네. 이제 모델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 것 정도밖에는 없어 보이네요. 네. 예, 바로 BMX를 응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한 9분 정도 남았는데요. 교육 단계는 몇 단계가 있고 며칠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크레오가 있으면 BMX만 추가하면 되나요? 아니면 시뮬레이션이 있고 BMX가 추가돼야 되는 건가요? 요 혹시 교육 과정 며칠 교육 과정이 과정인지 아세요? 제가 교육 부서는 아닌데 3일 과정. 네, 3일 과정 정도 있었던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크리오에 BMX만 추가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만약에 매스캐드랑 연동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해석 쪽 CA 쪽과 연동한다든지, 그리고 다이나믹 해석하는 쪽과 연동하려면은 그 모듈도 이제 같이 필요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네, 그렇죠. BMX와 프로이만 있으시면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어떤 그 중량이라든지 분석 피처로 또는 어떤 관계식에 의한 그런 것들, 그리고 유저 디파인 어나리시스 정도가 이제 수행이 되고요. 이제 확장시키려면 이제 해석 모듈과 이제 매스캐드 같은 모듈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바꿀 수 있는 설계 변수가 5개라고 가정할 때 최적 설계 시 몇 번의 해석을 반복하는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 이터레이션 간격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얼마의 간격으로다가 그 이제 치수 범위가 1에서 10이면 1단위로 내가 다 분석을 할 건지, 2의 배수 형태로다가 분석을 할 건지, 그리고 해당되는 결과값의 수렴 범위를 몇 프로 이내로 할 건지,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정밀도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넓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축소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최적화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몇 번의 해석을 반복하는지는 사실은 설계자가 세팅할 수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좀 사용적인 팁이라고 보시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민감도를 먼저 하고, 그래서 몇 개의 변수는 좀 고정시켜 놓고, 5개라고 그러면 한 2-3개는 민감도로 분석해서 이제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3개 갖고 최적화를 하면 되는데, 결국은 그 팩토리얼 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에 대한 보관법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몇 개의 변수냐에 따라서 사실은 수행 횟수가 이제 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도 세팅이나 네. 간극
간격을 세팅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다목적 설계 검토 제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해당되는 목표값을 정하고 치수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어서 내가 어떤 범위로 어떻게 할 건지를 정의를 해놓으시고 어떤 값을 최소화할 건지 하면 좀 더 이제 최소화해서 범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질문 또 있으신가요?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고요. 이제 교육이나 접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 PTC.com 들어와서 네, 거기서 PTC.com에 들어오시면 이제 교육이라고 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고요. 또 잘 아시는 다 대부분 좀 이렇게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많이 못 찾아가신 것 유튜브나? 같아요. 예. 유튜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이제 PTC 홈페이지 가면 저희 블로그라든지 크리오에 대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도 자유롭게 문의하거나 뭐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비용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요 비용은 조금 그 상황에 따라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개별적으로 여기 메일이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방문하든지 견적을 따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 끝으로 잠깐 제가 이 작표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발표 자료를 제가 드랍박스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좀 제가 추격하는 방법은 몰라서 길게 돼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PDF 파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일부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좀 올려놨으니까 좀 보시면 이렇게 좀 활용하면 되겠구나 보시면서 좀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사에 이제 이런 최적화에 대한 방법론이나 이런 기법들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자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시면은 저희 쪽에 이제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방문해서 방법에 대해서 뭐 교육이나 교육 과정이나 그리고 일정 부분 그 방법론 컨설팅 관련해서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 쪽에 많은 연락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정의 이제 상품을 드리니까요. 이제 설문조사에 이제 아마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남기셔도 되고요. 설문조사에 응하시면은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PTC에 CAD 모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모듈들이 뭐 제가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이제 사실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모듈이 이제 거동 분석을 해서 설계 최적화하는 BMX 모듈입니다. 그래서 응용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설계의 어떤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가격 대비 밸류가 있는 중요한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이제 그 질문에도 나왔지만 이제 다이렉트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면은 일정 부분 그 모델의 플렉서빌리티가 없는 모델이더라도 지금 이제 들은 아이디어인데요, 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적화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나 기법들이 존재하니까요. 이제 제품마다 사실은 그 설계 목표가 틀리니까 그 회사의 어떤 제품의 특징이나 성능, 기능 그리고 강도에 맞도록 최적화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급하게 진행돼서 좀 이해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설계적으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쪽에 이제 연락처를 남기시고 이제 그러면 저희가 방문하든지 전화 드려서 같이 이제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들이니까 저희가 최대한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